포텐데이 클로바 스튜디오 기술 미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소모임을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을 들어보고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가벼운 기술 소모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읽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배지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서현성님, 손정균님, 그리고 김혜진님, 김재현님, 손원호님까지 흑백 상담사라는 발표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행입니다. 디사이드는 포텐데이 외에도 IT 스킬 체크업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네, 마침 지난주에 AI와 데이터 직군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 AI 개발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등 5개 포지션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IT 스킬 체크업은 IT에서 일하는 우리 동료들의 역량을 진단해주는 솔루션입니다. 6만 건 이상 채용 공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획, 디자인, 개발, 주요 직군뿐만 아니라 이제 AI와 데이터 직군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직무 강점과 보완점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발표, 나야 포텐데이 FAQ 챗봇, 생성형 AI를 곁들인이라는 제목으로 배지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텐데이 FAQ 챗봇 발표를 준비한 배지수입니다. 저는 409 포텐데이 젤리레터의 백엔드 개발자이자 포텐데이 체크인봇 개발자입니다. 저는 지난 포텐데이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처음 진행해 봤어요. 그리고 저희 팀은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앱을 생성하는 그 단계까지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제가 FAQ 챗봇을 만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좀 가볍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너무 쉬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좀 가볍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포텐데이는 슬랙 궁금해요 채널에 질문을 올리면 운영자가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응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공통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참여자는 그 댓글을 기다리지 않고 더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고 운영자는 반복 작업을 덜어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FAQ 챗봇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튜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이퍼 클로버 X가 알지 못하는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려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전 궁금해요에서 쌓였던 질문들이랑 또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FAQ 질문 답변 이런 것 중에서 정제를 해서 한 30여 개 질문밖에 안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튜닝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데이터 확장이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이 30개 질문을 400개, 500개 이렇게 늘리면 튜닝을 할 수 있나? 하고 이것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30개 있던 질문을 몇백 개로 이렇게 늘리니까 질문이 늘어나면서 범위도 넓어지고 답변도 포텐데이에 대해서 딱 그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잘못된 답변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차로는 레그를 시도해 보게 됩니다. 레그를 사용하면 제가 미리 포텐데이에 대한 정보를 검색 기반으로 만들어 두고 유저가 질문을 했을 때 이 검색 기반에서 관련된 정보를 추출해서 같이 그 답변을 포함해서 답변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교적 좀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레그를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포텐데이 가이드 노션 80여 페이지를 사용했어요. 포텐데이 가이드 노션에 포텐데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이 노션을 HTML로 추출하고 거기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서 벡터화한 다음에 검색 기반으로 벡터 DB를 구축했습니다. 사용자 질문이 들어오면 이 질문도 벡터화를 한 다음에 벡터 DB에서 유사한 정보를 추출하고 프롬프트에 함께 포함해서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이버 클로버 X가 모르는 포텐데이에 대해서도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 기반을 구축할 때 데이터에 대한 출처로 노션 URL도 넣었더니 답변에 이렇게 URL도 잘 넣어줬어요. 잘 대답하는 게 있기는 한데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같이 보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여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에서 시상 부분은 저희의 노션에 있는 걸 그대로 잘 보여줬는데 교육 행사 참여에 있는 내용은 포텐데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검색 기반에 아예 없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또 되게 창의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포텐데이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수익화하거나 다른 해커톤에 출품해도 되나요? 당연히 되고 별도의 승인이나 저작권 정책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줘서 어디 노션 구석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저도 확인해 보게 되더라고요.
프롬프트를 제가 작성할 때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답변해주고 레퍼런스 없으면 운영자인 오잉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해놨는데 프롬프트대로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맘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도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레그의 장점이기도 하고 특징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레그를 사용하면 검색 기반을 구축하니까 비교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낼 수도 있지만 클로바 스튜디오가 특정 도마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답할 수 있는 이런 범용성과 적응력이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고 싶었던 FAQ 챗봇은 이런 범용성과 적응성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원했던 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일관적으로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클로바 스튜디오의 레그를 더한 이 방법은 저에게 딱 맞는 솔루션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자문을 구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처럼 정해진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답변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면 클로바 스튜디오보다 클로바 챗봇을 사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자연어 기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텐데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날씨 얘기를 하다가 고양이 얘기를 해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대화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응답을 할 가능성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챗봇은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몇 개의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딱 제가 적어 놓은 대로 답변을 딱딱 하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움직이는 그런 챗봇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시나리오 기본 챗봇에 가깝겠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로바 챗봇을 사용하면 이렇게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3차 시도는 클로바 챗봇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클로바 챗봇은 제가 미리 등록해 놓은 질문에서 사용자가 한 질문이 매칭되는 게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높은 정확도로 매칭되는 질문이 있을 때에만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매칭에 실패했다고 실패 메시지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질문과 답변을 클로바 챗봇에 등록하는 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단순히 질문과 답변을 뭐 1대1로 질문 하나, 답변 하나 이렇게 등록하는 건 아니었고요. 한 질문에 대해서 이걸 다양한 발화 형식으로 최소 10건 이상 등록을 했어요. 저희 포텐데이에는 팀빌딩 방식이 직접 팀빌딩이 있고 비사이드 팀빌딩이 있잖아요. 이런 팀빌딩 방식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팀빌딩 어떻게 하나요? 팀 못 만들면 만들어주나요? 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알려줄 순 없나요? 뭐 다양한 형식으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제가 여러 개를 등록해 놓고 이러면 클로바 챗봇이 이 질문들을 학습해서 나중에 진짜 유저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과 매칭되는 등록된 질문이 무엇인지 찾아서 답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답변도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답해 라고 제가 고정적으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포텐데이라는 그 상황 안에서만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의 원픽 이런 거는 그냥 원픽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텐데이 1등, 1위라고 하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정규식 변수로 등록을 해놓고 질문을 답변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칭에 실패하면 실패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제가 고정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등록을 해두었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클로바 챗봇이 되게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클로바 챗봇은 유사 답변 서비스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디폴트로 이 서비스를 오프해 놓으면 매칭 정확도가 높은 답변이 있을 때만 응답하는데 이 서비스를 켜놓으면 매칭 정확도가 높은 답변이 없을 경우 정확도가 중간인 이 질문들을 다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유저가 내가 질문하려던 건 이 중에 이거였어 라고 선택을 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시나리오 기반 챗봇의 단점을 약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 지금 이 챗봇을 네이버 라인 메신저에 연동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일단 오프를 해놓고 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챗봇은 이렇게 이 구조로 동작을 해요. 질문이 들어오면 이미 등록된 질문과 매칭을 시도하고 성공했을 때 그 답변을 출력하고 실패했을 때는 실패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안정된 답변을 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테스트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칭을 실패하는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바 스튜디오로 문장 교정하는 프로세스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실제 유저가 질문을 하다 보면 팀빌딩 언제까지고 최대 몇 명이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문장에 질문이 2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오타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이유로 매칭이 실패하는 케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클로버 스튜디오 문장 교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팀빌딩, 중간 산출물 이렇게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응답을 하고 앞서 잘못 대답했던 참여 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딱 등록한 데까지만 딱 제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예 등록해 놓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실패 메시지도 잘 나왔어요. 사실 이 케이스는 제가 마지막에 추가한 클로바 스튜디오로 문장 교정을 하는 것까지 거친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이 전체로 매칭을 시도했을 때 실패를 했고 문장 교정을 하면서 이게 2개 질문으로 쪼개집니다. 수익화해도 되나요? 다른 대회에 출품해도 되나요? 이렇게 2개로 쪼개지고 나서 각각을 매칭했을 때도 다 매칭이 되지 않아서 실패 메시지가 나온 상태예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에서 대화형 AI가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응답한다면 클로버 스튜디오를, 거기에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정보도 응답을 해야 된다면 가지고 계신 데이터 특성에 따라 튜닝이나 레그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가 만든 FAQ 챗봇처럼 의도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응답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딱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야 한다면, 그리고 저는 한 번씩만 티키타카를 했지만 사용자가 A로 대답하면 다음 질문을 이렇게 A 시나리오로, B로 대답하면 B 시나리오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놓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면 이럴 때에는 클로바 챗봇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포텐데이 FAQ 챗봇은 다음 포텐데이인 412 포텐데이에 적용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포텐데이 FAQ 챗봇 외에도 여러분들이 포텐데이에서 더 좋은 경험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포텐데이에서도 또 만나뵐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텐데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텐데이 312에 참여해서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어가지고 407 이제 사전 웨비나 때 이제 발표를 진행했었던 이제 포텐데이인 삿포로 팀의 서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포텐데이에서 포텐을 또 터트려주는 동안 저 역시도 이제 뒤에서 클로바 스튜디오를 좀 이리저리 사용해보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비록 이제 포텐데이 407에는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번 포텐데이 기술 미덕에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407 분들과 함께 발표를 또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감회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이퍼클로백스를 좀 튜닝하는 방법 중에서도 좀 캐릭터 챗봇을 어떻게 학습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발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기술이랑 트렌드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도 407 이제 작품들을 쭉 봤지만 정말 312 때에 비해서 수준이 확 진짜 올라간 것을 많이 느꼈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시들었지만 사실 여름 당시에 되게 캐릭터 챗봇이 핫했었거든요. 사람들 많이 만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요거 이제 캐릭터 AI, 캐릭터.AI라는 이제 서비스인데 사용자들이 이제 직접 유명 연예인이나 이제 캐릭터들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AI 캐릭터 만드는 서비스인데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제 오픈이 돼 있어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 많이 보시는 분들 한 번쯤 봤을 것 같은데요. 캐릭터 챗이라고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여름쯤 7월쯤에 이제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요런 이제 캐릭터 챗봇이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었는데 요즘 이렇게 바로바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또 LLM이 한몫했다고 또 볼 수 있고요. LLM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캐릭터 챗봇을 좀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캐릭터 챗봇 만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모델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 전략도 세우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모델을 학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어떤 모델을 선정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캐릭터처럼 답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모델이 제일 잘할지 잘 몰라요, 저희는. 그래서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은 일단 가장 인기 많은 모델이 고려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기 많은 모델을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허깅페이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챗봇 아레나 리더보드라는 것을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최근 순위별로 이제 모델 이 인기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봤던 이제 자료거든요. 현재 지금 오픈 AI의 O1이랑 이제 O 같은 게 이제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캐릭터 챗봇을 잘 만들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고려사항은 일단 한국어 이해력이나 표현력 같은 게 좀 뛰어나야 되잖아요. 아무리 외국 모델, 좋은 모델이 있더라도 한국어 이해나 표현이 뛰어나지 않으면 캐릭터 챗봇을 만들 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해서 한국 모델 또 선택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X로 만들었고요. 네, 다음은 이제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만들 캐릭터를 이제 고르고 그 캐릭터에 대한 이제 성격이나 가치관, 배경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프롬프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든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캐릭터마다 이제 특징 말투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캐릭터를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에 있는 카마도 탄지로라는 주인공인데요. 이 캐릭터를 선정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가장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이 캐릭터를 선정했던 이유는 거의 뭔가 누구에게나 좀 상냥하고 좀 정의로운 성격이고 굉장히 그 착한 성격이었어서 그거에 이제 매료되어가지고 이걸 한번 캐릭터로 AI 캐릭터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가 만들었던 답변 생성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역할 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당신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할 지정을 해줬고요. 다행히 이제 하이퍼클로바 X는 귀멸의 칼날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 정보들을 제가 또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캐릭터 챗봇을 사용하는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 애니메이션을 다 시청한 사람들이다라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화 시점을 이제 최종 국면을 마치고, 이게 최종 국면이 마지막 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화를 무조건 마치고 집으로 복귀한 시점이다라고 시점을 적용을 시켰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갑자기 최종 보스를 나는 지금 잡으러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그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답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인식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다 본 사람들이라는 이제 가정하에 이런 시점들을 적용을 해줬고요. 그리고 대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장인물 같은 거 자주 이제 언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거 해상 같은 거 자주 해라 이런 식으로 패턴을 줘서 약간 스토리에 관한 이제 답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너 어제 뭐 했어 했는데 나는 어제 뭐 라면을 먹었어 이러면은 약간 재미없는 답변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답변을 만들 때도 어제 누구누구랑 등장인물 중에 누구누구랑 뭐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만들 때는 계속 주기적으로 프롬프트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를 찾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롬프트를 클로바 스튜디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테스트했을 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네즈코는 요즘 잘 지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러한 이제 답변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롬프팅을 했습니다. 네즈코가 이제 주인공의 동생 이름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사실 프롬프트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하고 나면은 이제는 시스템 지시문 없이도 그냥 질문만으로 이렇게 답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 때문에 이제 학습을 한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셋은 이제 어떻게 구축하냐면요. 클로바 스튜디오에서는 이러한 이제 포맷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데이터셋 구축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클로바 스튜디오에선 가이드로는 400개 이상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가이드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셋도 직접 구축하면 좀 힘들고 자동화해서 만들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캐릭터 챗봇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려면 이제 또 질문 생성 프롬프트가 이제 필요한데요. 이제 질문 생성 프롬프트는 아까 이제 봤던 답변 생성 프롬프트와는 이제 반대로 역할 지정을 이제 시청자라는 이제 가정하에 역할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은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을 시청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제 프롬프트를 적용을 해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도 중요했던 거는 이제 줄거리와 관련된 질문들 좀 많이 생성하라고 그렇게 좀 가이드를 했었고요. 그리고 포맷을 지정해 줬어요. 이건 좀 개발자 관점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 형태로 포맷을 이제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개발할 때 파싱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생성 프롬프트를 사용할 때는 또 파라미터들을 좀 주의해서 좀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피티션 페널티라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반복적인 이제 단어들을 이제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러한 이제 옵션인데요. 이게 너무 낮으면은 너무 이제 반복되는 질문들만 이제 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산지로가 도깨비를 상대할 때 물의 호흡 막 이런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낮게 주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템퍼레처라는 또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온도라는 이제 뜻이죠. 굉장히 뭐 직관적이진 않은 그런 뭐 뜻인데 지금 템퍼레처가 이제 높으면은 조금 더 창의적인 답변들을 좀 자주 내보내고 템퍼레처가 낮으면 조금 더 정확하고 좀 이성적인 그런 답변들을 좀 많이 내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퍼레처가 낮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프롬프트 기반으로 줄거리와 관련된 질문들 많이 생성해내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템퍼레처가 높으면은 조금 약간 감성적인 질문들을 많이 생성해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첫 만남이 어땠어? 뭐 이런 무슨 생각이 들었어? 약간 이런 질문들 그런 것들을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주의해서 또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이고 여기 글씨가 좀 깨지긴 했는데 네 이게 너무 낮으면은 일단 좀 기계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숫자가 갑자기 중간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 0.2에서 2 정도 아까 봤듯이 약간 좀 반복되는 토큰이 좀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에서 7.5 그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은 프롬프트도 되게 잘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또 일상 대화도 병행해서 또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7.5에서 10 정도 그 정도의 이제 파라미터 주게 되면은 프롬프트를 너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계속 일상 대화 위주로 또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퍼레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낮으면은 또 프롬프트 마찬가지로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너무 높으면은 이상한 이제 질문들 그 좀 잘못된 질문들을 좀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선택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그냥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0.2에서 0.75 정도 이제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수치에서는 낮을수록 이제 조금 더 이성적이고 그런 이제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편이고 높으면은 이제 감성적인 그런 표현들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할 때 주로 썼던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두 가지고요. 이 두 가지를 아마 이제 좀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아마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제 기반으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제 캐릭터 선정을 했고 그걸로 이제 질문 생성 프롬프트를 아까 이제 작성을 해놨고 그걸로 이제 루프를 돌려서 CSV를 아까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에서
학습할 때 쓰는 이제 포맷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CSV 포맷에 따라서 질문들을 쫙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읽어들여서 답변 생성 프롬프트를 돌려서 자동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600에서 800개 정도의 질문들을 이제 돌려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걸렸더니 이제 다 데이터셋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2시간도 그렇게 좀 적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랭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이퍼클로바 X도 랭체인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커스텀 챗 모델이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요. 개발자들 분들은 이제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커스텀 챗 모델 클래스에서 베이스 챗 모델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가지고 이제 def underbar generation 이런 함수를 통해서 여기다 이제 API 연동 코드만 작성해 놓으면 베이스 챗 모델 클래스 안에 있는 인보크라든지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호출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이제 질문들이 있다면 모델.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랭제인 배치 사용할 때도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냥 막 사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너무 동시에 요청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해결 방법으로는 이제 요청 사이사이에 지연 시간을 조금씩 주는 거. 그리고 배치 함수 그 랭체인에서도 이제 맥스 언더바 컨커런시라는 옵션이 있어요. 배치 함수 호출할 때 이 값을 이제 설정을 해 놓으면은 동시에 호출할 수 있는 그 스레드 개수를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주니까 이제 오류 없이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치 함수 사용 결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125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랭칭 없이 반복문을 통해서 그 데이터셋을 만들었을 때는 한 17분 정도 소요가 됐고 이제 배치를 이제 통해서 호출했을 때는 5분 정도 소요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맥스 컨커런시를 뭐 2로 설정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에도 가이드 문서가 있거든요. 테스트 앱에서 이제 분당 호출 최대 이용량 가이드 문서 있고 또 서비스 앱에서 분당 호출 최대 이용량 가이드 문서가 또 따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들 확인해 보서 이제 1분당 이제 QPM 같은 경우에는 1분당 쿼리를 얼마나 처리할 수 있냐 그런 이제 쿼리 per minute 이 약자고요. 그리고 TPM은 이제 토큰 per minute 약자로 분당 또 처리할 수 있는 토큰 개수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모델별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서 배치 함수를 돌려주시면은 최적화된 그런 환경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래서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들어온 질문이 뭐 있었는데 캐릭터 챗봇 학습 순서는 어떻게 되고 그 중요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한해야 되는 화제를 잘 막기 위해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파열되지 않게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캐릭터 챗봇 학습 순서는 아까 봤듯이 그게 뭐 별게 없습니다. 일단 모델 선택하고 캐릭터 선택하고 데이터셋 만들고 모델 학습시키고 요게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되는 화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예를 들어 7살짜리 아이 챗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 뭐 갑자기 뭐 의학적인 거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막 엄청 유창하게 말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 경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약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 캐릭터 챗봇이 이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카마도 탄지로 주인공이.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카마도 탄지로가 그 괴물들 그 지칭을 할 때 온이나 아니면 혈기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하이퍼클로바는 계속 도깨비 한국식 단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바꾸려고 그 혈기로 이제 바꾸려고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잘 안 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역시나 프롬프트로 이제 턴을 계속 주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바꾸는 게 가장 정확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1턴, 2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계속 그 도깨비란 단어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주입식을 해줘야지
잘 답변을 또 생성해내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자료는 다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다 여기 안에 이제 내용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또 감사드릴 것 같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인사이드 아웃의 추억 할머니를 구현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저희 인사이드 그램이라는 팀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공유해 드리고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생성형 AI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스터디를 하면서 만나게 된 인원들이랑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인원들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너무 감명 있게 봐가지고 어쩌면은 여기 등장하는 이 감정이들을 우리가 배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생성형 AI 기술로 구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퍼텐데이 해커톤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앱들은 일기 앱이지만 기존에 있던 그 정적인 일기 앱과는 다르게 유저가 일기를 작성하면은 그 일기에 대한 감정을 분석을 하고 또 그 감정과 굉장히 어울리는 감정이들이 페르소나로 이제 존재를 해서 앞서 설명해 주신 이제 서현성 님의 캐릭터 챗봇처럼 어울릴 만한 발화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이제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커톤에 참여를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희 포텐데이 이번 기수 해커톤에서 저희랑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를 가지고 등장하신 팀들이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3팀 이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게 접근한 아이디어인 만큼 다른 팀들도 굉장히 재밌게 접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모두가 다 비슷한 서비스가 이제 상생하게 돼서 자칫 진부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앱이 조금 더 매력적이게 보이려면은 뭔가 우리만의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왼쪽에 보이듯이 우리가 맨 처음 영감을 얻었던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조금 더 상기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떠오르게 된 게 이 추억 할머니라는 캐릭터인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추억 할머니는 영화상에서 사실 1분 이상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등장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주인공의 과거 추억을 계속 가져오는데 이제 메인 감정이들이 지금 등장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이 뒤에 있는 문에 이제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추억 감정이 저희 같은 이제 성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따뜻했던 기억들이나 어떤 즐거웠던 기억들, 그런 추억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억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기를 쓰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일기를 쓰는 그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굉장히 먼 날 과거에 썼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그게 일기의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존에 있던 이 자칫 진부해 보일 수 있는 이 일기 앱에 과거의 일기를 회상해 줄 수 있는 추억 할머니라는 기능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기의 그 추억 할머니가 우리 서비스의 킥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보다 더 적합한 짤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추억 할머니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도 부여를 했겠다. 이제 직접 이 추억 할머니를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해볼 수 있을까?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봤을 때 벡터 DB라는 것을 활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의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벡터 DB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긴 하지만 벡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추억 할머니를 구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벡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의 벡터는 텍스트의 의미를 굉장히 잘 보존하는 벡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 왼쪽에 오늘 발표가 있는 날인데 자꾸 절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텍스트를 인베딩 모델이라는 이 인공지능 모델에 입력하게 되면은 이 인베딩 모델은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특정 수치의 벡터 값으로 출력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 벡터는 어떤 아무런 의미 없는 수치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텍스트의 의미를 굉장히 잘 보존하는 벡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처음엔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서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왔어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있는 수천 권의 책 내용을 이제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인베딩하고 이거를 2차원 시각화로 투영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이 사전에 장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장르는 비슷한 공간에 매칭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잘 함축하는 벡터로 변환되었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벡터로 포맷을 바꾸게 되면은 좋은 점이
특정 벡터와 특정 벡터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는 비슷한 책 내용이라고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유저들의 과거 일기들을 저희가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화한다면은 비슷한 분위기와 감정, 경험을 가진 일기들은 비슷한 공간으로 매칭될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저희가 추억 할머니처럼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떤 일과 가장 유사한 과거의 일을 추억으로 회상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베딩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 클로버 스튜디오에 존재하는 텍스트 인베딩 API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어, 명불허전 가장 좋은 네이버 기업에서 직접 만든 인베딩 모델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좀 강력한 인베딩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일기라는 게 굉장히 뭐 사투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한국어만의 미묘한 감정이 포함된 텍스트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인베딩의 다한 특징 중 하나는 1024차원의 벡터로 출력해낸다는 점입니다. 이 1024차원이라는 게 좀 안 와닿을 수 있을 텐데 이게 보이는 게 2차원 벡터를 이제 시각화를 한 건데 이 2차원만으로도 책의 내용의 장르를 잘 구별해내는데 1024차원의 벡터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간에 투영할 수 있고 정확도도 그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추억 할머니를 서비스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보면은 유저가 등록한 과거 일기를 이 인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벡터 형식으로 변환하게 된 다음에 그 변환된 벡터를 중간에 있는 벡터 DB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사전에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사용자가 일기를 쓰게 되면은 그 일기도 마찬가지로 벡터로 변환되게 되고 그 변환된 벡터를 기존에 저장되었던 벡터 DB의 쿼리로 날려버리게 되면은 이 벡터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그 거리를 다 재고 가장 가까운 벡터를 추출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추출된 일기가 오늘 쓴 일기와 가장 비슷한 과거의 일기다라고 저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서비스 UI 관점에서 보면은 2024년 4월 7일에 내가 오늘 사내 발표가 있고 그거 굉장히 걱정된다라는 내용의 일기를 썼고 이거를 저장한다면은 이 추억 할머니가 짠하고 등장해서 작년 2023년 3월 3일에 너 이런 일기를 썼고 그때도 비슷하게 이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걱정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일기를 던져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면은 단순히 과거 일기를 던져주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쓴 일기와 저희 그 추억 할머니 기능으로 추출해낸 과거 비슷한 일기를 잘 프롬프팅 한다면은 이 LLM이 아래 보이는 것처럼 마치 추억 할머니가 직접 등장한 것처럼 이 멘트를 날려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유저가 이제 단순히 일기를 쓰고 저장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과거의 일기도 함께 보면서 또 간간히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추억 할머니를 구현을 해봤고요. 함께 이제 진행해준 저희 팀원 박선희와 송지은님께 샤라우트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저는 브레인스토밍 AI 말모말모 기획자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히 서비스 소개드리고 주제 선정 과정과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 그리고 간단하게 협업 과정까지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두 번째 항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협업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서 간단히라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저는 개발자는 아니고 UX 기획자입니다. 일반적인 기획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기술을 대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기술을 최적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사용성 조사를 하기도 하고 터치하는 것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UX 그리고 HCI 관점에서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관점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사실 그리고 기술이나 데이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어서 발표하실 저희 팀 개발자분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어떤 설계나 사용자의 관점에서 기술을 적용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말모말모 간단하게 소개드릴게요.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브레인스토밍 서비스입니다. 사실 혼자 아이디어를 뭔가 짜다 보면 막힐 때도 있고 계속 비슷한 아이디어만 나올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를 해소시켜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인 Six Thinking Hat이라는 것과 AI를 결합을 했는데요. 이 Six Thinking Hat은 제가 사실 실무에서도 종종 쓰는 브레인스토밍 기법이에요.
근데 이제 6명의 사용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자분이 사실은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기법이어가지고, 이 기법과 AI를 결합시켜서 어떤 기존 기법을 좀 해소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합시켜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사고, 긍정적 사고, 감성적, 통솔적, 비판적 사고 등등의 관점들로 자기 아이디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대화를 하면서 좀 발전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해커톤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팀원들 간 조금 얼라인된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먼저 정해져 있고요. 저희 팀의 목표는 어떤 수익성보다는 재미있게, 치밀하게보다는 컨셉추얼하지만 신선하게, 그리고 대신 완성도는 높게 가자라고 얼라인에 맞췄고, 그래서 이 얼라인된 목표가 주제 선정부터 프로세스까지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드린 목표에 따라서 클로바의 장점이 핵심 기능에 결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앞선 목표인 좀 재미있고 효율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클로바를 써봤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제 디자이너분도 함께 써보면서 어떤 점이 장점일까를 생각했는데 페르소나 같은 걸 부여했을 때 너무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 페르소나를 부여해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작가처럼 말해줘 아니면 셜록 홈즈처럼 말해줘라고 했을 때 별도 학습 없이도 굉장히 한국어 프롬프트를 잘 이제 뽑아냈었습니다. 답변들을.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게 조금의 노력으로 어떤 페르소나를 잘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6개의 관점이 필요한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하이퍼클로바 X를 결부시켜서 브레인스토밍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프롬프트를 적용했나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효율적으로 AI를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저희 팀에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만들까? 6명이나 되는 AI를 어떻게 빠르게 학습시킬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을 구현하는 거니까 인간에서부터 출발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요. 심리학에서 사람은 환경적 경험에 의해 습득된 자극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서 특정 관점으로 발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런 프롬프트 설계에 포함시켜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간답게 에이전트를 설계할 것인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경험이라고 하는 성격이나 이 사람의 직업 같은 것을 좀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 논리, 의미 구성 과정인 사고 논리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게 되는데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인간다움을 정의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인간다움이라는 것의 정의가 필요했던 이유가 우리가 AI의 전체적인 말 습관이나 발화 습관들을 기획 관점에서 모델링할 때 조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얼마나 인간 친화적이냐에 따라서 사용자가 발화하는 습관이나 발화 양이 달라지기도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기존에 제가 어떤 챗봇을 설계하거나 할 때 이제 사용자들이 기존 챗봇 경험들을 바탕으로 되게 딱딱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느꼈거든요. 이전에 챗봇 경험이 사실은 조금 비인간적이고 정확히 말해야만 알아듣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이거를 기반으로 되게 키워드 중심으로 적게 말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막 풀어내야 하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최소화하고자 의인화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저희 에이전트한테 까망이, 초롱이 이런 이름도 붙여줬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말에 기본적으로 동조하고 공감하는 반응들을 계속 넣을 수 있도록 대화를 설계했습니다. UI 측면에서도 어떤 채팅 UI 같은 거를 써가지고 조금 약한 의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 관점을 정의하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중에 롤플레잉 기법을 조금 응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검은정 모자의 경우 당신은 판교에서 근무하는 몇세 개발자고 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검토하듯이 답변하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엄청난 추가적인 학습 없이도 어떤 이런 개발적 관점 그리고 경영학 관점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로 이제 사용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간혹 롤플레잉만으로 성격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직무 설정만으로 그 답변에서 뚜렷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동종업계 한국인의 발화 방법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노랑이 같은 경우에 오은영 박사님을 참고로 했는데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발화 습관과 어떤 그 종결 어미를 사용하시는지 이걸 관찰해가지고 추가로 프롬프트를 학습시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답변 스타일을 추가로 지정해서 해요체 사용하세요. 그리고 맞아요, 그렇죠. 공감하는 표현을 쓰세요. 그리고 말 끝에 이런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 이모티콘을 출력해라라는 등의 이런 식으로 추가 지시를 해서 에이전트 간 어떤 차별성과 성격의 차별성 같은 것을 조금 더 극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하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시중에 사실 많이 이제 공유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거쳐서 답변 품질 목표에 맞는 프롬프트들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에이전트별로 조금씩 다르게 사용을 하긴 했는데 CO2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구조화된 뭐 조금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여기에 나온 빨강이처럼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사고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진 기법을 결합하는 것도 조금 부가적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직접 이 에이전트한테 경영 관점을 다 입력을 하려면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비즈니스 캔버스 기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거기다가 랜덤으로 스캔퍼 기법을 적용해갖고 아이디어를 확장해라 라는 식으로 이미 이제 에이전트가 알고 있을 만한 LLM이 알고 있을 만한 기법을 결합을 해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는 과정까지 지시를 했고요. 그렇게 여성 모자들의 다른 관점이 나오게 됩니다. 초록 모자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 그리고 노란 모자 같은 경우엔 상담사, 그리고 빨간 모자는 10대 인플루언서고요. 파란 모자는 사회자, 그리고 검정 모자 같은 경우는 판교 사투리 쓰는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하얀 모자는 아나운서였고요. 그래서 이게 출력된 답변들의 예시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물 그리고 성격 특성이고 노란색이 사고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적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판교 사투리를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체크셔츠 같은 어떤 개발자 밈들을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판적인 부분이어서 내 아이디어의 어떤 위크포인트, 그리고 산업, 요즘 사용자들의 문제, 기술적 문제, 트렌드적 문제들을 쭉 출력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있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팬들을 타겟으로 AI 캐릭터로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자들이 각각 다르게 답변한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노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오은영 박사님 사용한 캐릭터를 또 되게 칭찬을 해주고 금쪽이를 칭찬하듯이 정말 잘 될 거야. 너무 매력 있어.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있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초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캠퍼라고 다른 브레인스토밍 기법인데 자기 아이디어와 어떤 결합할 수 있는 포인트들, 축소, 응용, 변경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짚어주면서 조금 어린이 같은 말투를 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부분은 에이전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사춘기 소녀, 10대, 20대의 어떤 여성 페르소나였어요. 학습 데이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수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런 그 오탈자라고 해야 되나요? 채팅할 때 쓰는 오탈자들까지 구현을 해요. 그 키읔, 키읔, 기역 키읔, 쌍기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됐었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 과정에서의 이야기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커톤인 만큼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좀 병렬적으로 과정을 진행했는데 저희 팀에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어, 저는 화면 기획을 온전히 이제 디자이너분께 맡겼고요.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 설계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분이 그렇게 기획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기획에 집중하게 하고자 제가 모자 그래픽 같은 경우엔 제가 AI로 생성해가지고 제작을 별도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병렬적으로 쭉쭉쭉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AI여서 생기는 조금 특수한 챌린지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에이전트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답변 오류가 계속 났었거든요. 아무래도 막판에 이제 마감에 닥쳤을 때 계속 오류가 뜨고 그걸 수정하고 버그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QA 방식을 조금 명확히 하고 두 번째로 답변 퀄리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문서화해서 다른 팀원들도 이 답변이 어떤 측면에서 오류인지 확인 가능하도록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기존 기획 과정 대비해서 AI의 답변 품질 기준이나 아니면 프로세스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먼저 정의가 된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얘기 마쳤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주니어 엔지니어의 프로덕트 개발 경험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포텐데이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경험들과 어떻게 보면 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니어 엔지니어로서의 협업을 했던 그 좋은 경험들을 한번 녹여내봤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술을 기대했던 분들에게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뭐 형성님 블로그라든지 저도 블로그에 잘 적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Q&A로 던져주시면 계속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 목차는 간단하게 5개로 구성해봤고요. 시간이 없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KTDS에서 DX 개발팀에서 AI 플랫폼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클로바가 나오고 활용 경력은 이제 현성님이랑 같이 페르소나 챗봇 만들기 스터디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하이퍼 클로바 AI 막차 탑승 스터디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텐데이 하이퍼 클로바 이제 네, 하코톤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및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직장에서 프로덕트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프로덕트 개발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싶었는데 푸텐데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검색을 하다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밤새지 않는 해코톤이다. 이게 너무 매력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눈팅을 해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AI, 머신러닝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갈 포지션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또 하이퍼클로바 해코톤이 딱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클로바가 X가 나오고 LLM을 연구하는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다양한 기사나 뭐 이제 블로그를 통해 많이 접했었는데 토종 한국어 모델이 나왔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되게 강조하고 있는 뭐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던데 소버린 AI를 강조한 언어 모델이 특화돼서 나왔다고 했다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여러 스터디를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배우고 페르소나 튜닝, RAG 적용, 실전 프로젝트까지 전에 해보지 못했던 프로덕트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및 동기는 일단은 텐테이에서 그 슬랙으로 팀을 구하는데 저도 어쨌든 셀프 브랜딩 홍보를 해야 되는 도중에 일단은 그냥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올렸는데 아무래도 이전 AI 스터디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 DM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해커톤을 참여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상을 타고 이제 실력 그 이력서에 줄 한 줄은 남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하영님이 이제 글을 쓰고
사장님이 DM을 주셔서 그 글을 보고 이 아이디어가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생각으로 팀 빌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예지팀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6개의 페르소나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아이디어에 살을 더하고 마치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사용 관점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가 개발하면서도 들었던 생각은 모델별 페르소나가 예를 들어 다르다면 그 페르소나에 따른 내 아이디어를 새롭게 제시해주지 않을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기획에서 뭐 프롬프팅 하는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도 기술적인 거는 조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놓긴 했는데요. 저희 이제 프로젝트에 쓰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 그리고 아레이지, 페르소나 설정, 그리고 튜닝, MSA 아키텍처를 착안해서 LLM이 수행해야 하는 부분을 최대한 세분화해요. 여러 번 호출시키더라도 그에 알맞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과정 경험에서 일단은 랭체인을 저는 원래부터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었고, 이 랭체인을 쓰다 보니까 하이퍼클로바에서는 공식으로 지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연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보다가 이제 커스텀 LLM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요거를 독세를 한번 보고 이제 클래스 단위로 아까 현성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베이스 모델에 약간 상속시켜서 그런 코드를 구현해냈고요. 그 후에는 에이전트 레그를 비교적 랭체인을 통해 손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까 모자의 특징이 조금씩 있는데 그 약간 특징이 있는 기술을 설명해 드리면 흰색 모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팩트 위주의 팩트 참조를 위해 이제 좀 신뢰성 있는 답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 구현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랭체인에서 태블릿 서치를 활용해서 이제 그 사용자 쿼리가 들어오면은 그에 관련된 질문을 이제 웹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컨텍스트로 가져오고 그 답변을 참조받은 링크를 출력해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LLM에서는 아무래도 뭐 인터넷도 안 되고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유발되는데 그런 참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스터디를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파인튜닝 경험이 있었고 뭐 나만의 원피스 루피 챗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설명에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개 이상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학습을 시킬 때 에폭과 로스를 조절해가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튜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파인 튜닝을 한 모자 같은 경우에는 블랙 모자였는데 이제 영어로만 답변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생각보다 영어를 덜 섞어 쓰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예진님이랑 계속 진짜 프롬프팅을 연구해서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팁인데 오픈소스 LLM과 결국 네이버 클로바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튜닝 과정이. 그래서 큐로라 튜닝을 통해서 파인 튜닝이 되기 때문에 뭐 정보 주입을 하고 싶다면은 여러 쌍의 비슷한 의미의 Q&A 패널을 넣어서 정보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5쌍에서 7쌍, 예를 들어 뭐 100개의 데이터를 정보 주입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500개에서 700개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 튜닝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기 때문에 보통 맨날 IPYMB 파일 이런 거만 쓰고 PY 파일도 제대로 안 해본 안 써보고 막 클래스 모듈화 막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프로젝트 개발하면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서비스를 배포나 뭐 머신러닝을 테스트 해볼 때는 뭐 스트링릿 정도로만 이제 보통 배포를 해봐가지고 다양한 경험이 없었는데 일단은 프로젝트니까 발이 떨어져가지고 도커를 공부하면서 예, 했던 것 같습니다. 도커를 공부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패스트 API도 이제 기존에는 플라스크를 쓰다가 패스트 API가 속도가 좋다는 거를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해보자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패스트 API 기반과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가상 서버에 도커로 배포를 해서 클로바 하이퍼클로바 통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까 QA 테스트를 되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짜 약간 광기로 이 페이지가 진짜 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QA 테스트를 약간 광기로 하면서 고도화 트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기획자이지만 QA 엔지니어를 자처하시는 기획자 예진님과 하영님을 진짜 정말 어깨너머로 QA를 배우면서 정말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하는구나. 여러 개를 엄청 신경을 쓰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구나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좋았던 건 아무래도 제가 이전 직장에서는 조금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그 혼자 개발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팀원들과 협업하는 방식이 배웠던 것 같고 다행히 경험이 많고 멋진 역량을 가진 팀원들과 함께해서 데드라인에 맞춰서 재밌게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API 주소를 제가 좀 변수명을 좀 많이 헷갈리게 써가지고 종환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고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기획부터 테스트까지 이제 데드라인을 지켜가며 협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구나 맛을 볼 수 있었고 QA라든지 애자일 등 다양하게 개발 업무에서 쓰이는 방법론들을 막상 무엇인지는 알지만 직접 여기서 써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개발자로서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단은 예진님과 하영님의 좋은 기획과 프로젝트에 저는 숟가락을 살짝 얹어서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들은 뭐 자세히 기술 블로그에 기재를 해두었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네이버 클로바에서 7월달 네임클라우드에 선정이 되어서 블로그에 제 글이 나와 있어서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제 신년 목표였던 이제 남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보자라는 목표를 어떻게 보면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게 푸텐데이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 미덕도 하는 것도 제 신년 목표를 이룬 거니까 되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어, 일단은 향후 계획인데요. 위 407 포텐데이를 거치면서 저도 한 단계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배운 프로젝트 방법론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는 개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회사에서 원치 않게 백엔드를 자바스크립트를 엄청 하고 있어서 나중에 포텐데이 백엔드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계획인데요. 이건 현재 가짜 연구소라고 이제 비영리 스터디 단체가 있는데 스톡헬퍼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I 툴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를 잘하는 모델, 기업 종목도 잘할 것이고 코스피도 잘알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데이터 마트를 구축해서 RAG를 해서 코스피 챗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UI 풀스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플로바를 RAG를 붙여서 이제 결과를 꼭 수익을 발생시켜서 이달의 엔클라우드를 한 번 더 도전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흑백 상담사 발표를 맡게 된 입시혁명단 AI 단원 손원우입니다. 네, 저희는 지난 312기와 그다음에 407기에서 티키타카와 스카이브릿지라는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었고요. 티키타카의 경우는 면접 시뮬레이션 서비스고요. 스카이브릿지 같은 경우는 입시 컨설팅 서비스를 좀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티키타카의 면접관 티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카이브리지의 구름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포텐데이 그리고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두 개의 서비스들을 개발하면서 저희의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경험담들을 좀 공유하는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티키의 성장 과정, 이후에는 구루미의 성장 과정에 대한 순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좀 당면했던 문제점,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티키타카는 면접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사용자의 이력서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채용 공고를 좀 기반으로 예상되는 면접 질문들을 생성을 하고 이제 사용자의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기수에서 진행한 스카이브리지는 입시 컨설팅 서비스로 입시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입시 일정 등 뭐 입시 관련된 뉴스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좀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맞춤 학습 계획 생성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단 먼저 티키의 성장 과정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왼편에는 다양한 이력서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력서는 좀 업계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좀 크고 개개인마다 형식, 형태,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그 원티드나 리멤버 같은 채용 플랫폼에 업로드된 채용 공고도 있을 거고, 이제 각 기업마다 각각의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업로드된 채용 공고 등 이 채용 공고 또한 좀 다양하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력서랑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면접 질문을 생성해 줘라고 하면 프롬프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과 같이 이제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좀 예상할 수 있다시피 특히는 이제 이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포함한 프롬프트에 대해서 어떤 의도인지를 몰라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해당 이슈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먼저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좀 보시면은 좀 다양한 포맷으로 존재하는 걸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가령 PDF 문서나 이미지인 JPG나 뭐 PNG일 수가 있죠. 그 다양한 포맷의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이제 티키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는 클로바 OCR을 좀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클로바 OCR을 통해서 다양한 문서들을 텍스트화하고 각각의 텍스트들을 이력서와 채용 공고임을 좀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 밑에 보이는 프롬프트처럼 소제목과 본문을 좀 나눠서 프롬프팅을 해 봤습니다. 이랬을 때는 좀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제 결과는 이제 또 너무 많아요. 뭐가 이렇게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있어요라는 답변을 하듯이 좀 토큰을 초과를 해 가지고 이제 생성을 잘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요구 사항이 이제 20 개의 질문을 좀 생성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20 개의 질문도 생성을 해야 되고 이제 프롬프트에 저희가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OCR한 그 전체 데이터를 좀 넣다 보니까 좀 토큰이 너무 많아서 생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는 어떤 방법을 좀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면접 질문을 좀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는 정보들이 이력서에 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였습니다. 이 이력서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나 뭐 이메일 같은 정보들이 이제 사실은 면접 질문에는 상관이 없는 데이터들이겠죠. 그러니까 물론 채용 공고에서도 뭐 혜택 및 복지 같은 요소에 면접 질문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는 뭐 식대를 달에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뭐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은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력서와 채용 공고를 각각에 맞는 요약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에 예시를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생성 결과에 일정한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이라는 요소를 좀 두었고요. 네, 몇몇 예시를 좀 제공을 하면서 퓨전 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요약 프롬프팅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다음과 같이 뭐 첫 번째 항목 지원자 이름은 누구누구다. 뭐 두 번째 항목 저희가 이제 제 이제 면접 질문 생성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잘 좀 추출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OCR의 전체 데이터 결과가 아니라 이 요약 결과를 좀 프롬프팅에 활용을 해 봤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프롬프팅을 좀 하게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할을 통해서 좀 페르소나 좀 주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통해서 이 작업란을 보시면 이제 채용 공고를 읽고 이력서를 검토해 주세요. 같이 이제 단계를 좀 지나가고 얘가 이제 체인 오브 소트를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좀 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들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좀 지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로 요약을 했던 면접자의 정보, 이력서와 그다음에 채용 공고를 좀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가 좀 당연히 잘 나왔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해당 프롬프트 버전도 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다시피 이제 생성된 질문의 개수가 일정하지 못하더라고요. 랜덤하게 좀 나왔는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 왜 나는 5 개만 나오지? 저 사람은 왜 20 개나 나오지?'
하는 이제 불쾌한 좀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좀 동일한 일정한 좀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고요. 그러고 저희가 약간 의도했던 적당한 질문이라는 개수는 20개라고 생각을 해서 좀 20개를 맞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좀 실험했던 방식은요. 요약 프롬프트에서 보다시피 좀 예시를 좀 몇 개를 보여주면서 퓨샷 러닝을 좀 진행하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퓨전 러닝을 위해서는 저희가 요약된 채용 공고, 요약된 이력서, 또 그에 맞는 20개에 대한 답변 질문들을 좀 프롬프팅을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전에 발생했던 토큰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샷 러닝을 좀 활용을 해서 좀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원샷 러닝을 좀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20개는 당연히 잘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좀 결과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평이한 질문은 좀 동일하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크리티컬했던 문제는 뭐 가령 3번의 이제 질문이 너무 평이한 질문이었는데, 이게 다른 생성을 시도할 때도 3번에 똑같은 질문이 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TK에게 좀 더 자율성을 주되 20개의 질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형식이라는 문항을 좀 추가를 했고요. 다음과 같이 그냥 숫자만 넣어주고 너가 20개를 생성을 할 건데 좀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샷이나 퓨전 러닝을 하지 않고 형식으로 이제 문항으로 바꿈으로써 입력 프롬프팅에는 토큰 수를 좀 줄여 비용적인 측면과 이제 평이한 질문을 좀 반복하지 않도록 창의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티키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스카이브리지의 구루미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맞춤 학습 계획을 좀 생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할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가령 언제 수능을 볼지, 어떤 과목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할지, 이 사람이 목표하는 대학교는 어디고 현재 등급은 어디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좀 해봤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좀 사용자가 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용자들은 몰입감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용자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데이터들은 이제 또 프로젝트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좀 변경이 좀 많았습니다. 좀 변경이 되고 개수가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빠지고 뭐 이러한 변경이 되는 변수들이었고, 저희가 길지 않은 이 프로젝트 기간에서 해당 데이터들이 실제로 좀 잘 동작을 하는지 생성에 대한 테스트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요소들을 좀 변수화를 해서 매번 테스트마다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목표였고요.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롬프트라는 스트링 변수 내부에 이제 중괄호를 좀 통해서 변수를 좀 지정을 했어요. 그 변수를 지정했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프롬프트.포맷 해가지고 이 각각의 변수에 맞는 이제 저희가 사용자로 통해서 입력을 받았던 변수들 좀 집어 넣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변수들이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이 돼도 저희의 실제 전체 프롬프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게끔 좀 시스템 프롬프트와 유저 프롬프트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결과를 좀 보시면은 이제 구루미가 좀 저희가 입력했던 변수들에 대해서 좀 이도를 잘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맞춤 계획에 대한 결과 좀 출력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걸 좀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갖가지 요구사항들이 저희한테는 좀 챌린지 요소가 됐었고요. 일단 맞춤 학습 계획 결과를 좀 카드 형식으로 출력하고 싶다. 남은 수능 일정에 맞춰서 좀 가변적으로 계획의 수가 좀 변형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다음 결과가 제이슨 형태로 나온다면 좀 더 보여주기 편리할 것 같다. 그다음에 일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뒤로 좀 이제 응원이 되는 말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좀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좀 활용을 해서 그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이슨 형태로 좀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에다 JS 형태로 좀 출력을 해줘라는 프롬프팅을 했고, 그다음 퓨전 러닝을 통해서 출력 예시를 좀 여러 번 보여주면서 얘가 좀 JSON 형태로 출력을 잘 할 수 있게끔 여러 번 좀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남은 수능일을 좀 기준으로 이제 계획에 수능이 많이 남았으면 계획을 좀 여러 개를 짜주고, 수능이 좀 적게 남았으면은 몇 개의 짧은 이제 계획만 짜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퓨전 러닝을 할 때 예시들을 좀 잘 섞어낼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시를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이 예시를 보시면은 저희가 제이슨 이 계획들은 숫자로 좀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1번 데이트, 뭐 타이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숫자로 하다 보니까 이제 구름이가 이게 좀 더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저희는 다른 개수의 계획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계획들이 또 순서도 필요하잖아요. 뭐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이 뒤쪽으로 가 있 뭐 뒤에는 미분을 배우지 않았는데 뭐 먼저 적분을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하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줘서 이제 얘가 '아 이거는 또 순서가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짧은 표현으로 이제 이 의도를 이제 전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테스트를 해 봤는데 좀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계획뿐만 아니라 좀 격려 문구를 좀 추가를 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랬을 때 인간인 저희들은 뭐 앞뒤로 그냥 간단하게 '아 뭐 한두 글자 써 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간단한 태스크일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구름이를 이해시키는 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단 두 줄만 생성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짜게 되면은 이제 얘가 기존에 잘하고 있던 계획을 좀 이상하게 짠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구름이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화된 제이슨 형태의 인트로라는 키와 아우트로라는 키를 주어서 예시를 좀 포함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좀 이제 구름이가 저희의 요구 사항을 잘 만족하고 이해를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생성할 수 있게 좀 성장을 시켰고요. 저희가 두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다시 한번 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좀 와 닿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프롬프팅을 하면서 때로는 좀 이제 신중하던가 때로는 좀 과감하게 프롬프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쪼금씩만 바꿔가면서 뭐 한 단어만 바꿔 본다든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만 변경을 해 본다든가 그렇게 세심하게 조절을 해줄 때가 더 효과가 좋았을 때도 있고 아예 프롬프트 자체를 좀 뜯어 고쳤을 때가 효과가 좋았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막 단순히 답을 찾기 위해서 하이퍼 클로바를 활용할 때는 어찌 되었든 간 한 번의 답만 잘된 한 번의 답만 찾으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하게 되기 서비스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어쩌다 한 번에 좋은 답이 아니라 매번의 횟수에 대해서 매번 잘 나와야 되는 답변의 퀄리티가 늘 좋아야 된다라는 게 좀 서비스를 하면서 더 많이 어려운 지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롬프트 기법이 있는데 이제 하이퍼 클로바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그 이미 나와 있는 기법들에 좀 유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 서비스를 성장시킬 수 있던 거는 이제 다른 LLM 모델들을 활용했을 때보다는 좀 큰 차이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이퍼 클로바의 잠재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포텐데이를 통해서 좀 다양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티키와 구름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들어 주시고 저희의 시행착오 그리고 발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 뜻깊은 시간을 같이 내어 주셔서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늘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빗사이드와 네이버 클라우드 관계자 여러분도 이번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좋은 서비스를 같이 개발하고 치열하게 발전시킨 우리 팀원분들 사랑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자분들께 특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